-15일이죠. 자, 민원 처리 결과, 사무 관리론입니다. 자, 민원 처리 결과의 통지 절차와 방법. 중요하죠? 이것도. 민원 처리 결과의 통지 절차와 방법. 일단 처리 결과의 통지입니다. 목차는 거부 결정을 통지하고, 그다음 증명서 교부 해야겠죠? 그다음에 전자문서 출력, 그다음에 처리 담당자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임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처리 결과의 통지. 우선 통지 방법이요. 행정기관의 장은요, 그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했다면 그때 결과를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그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구술이나 전화통지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기타 민원의 경우.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경우 전화 통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구술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역시 구술이나 전화 통지 가능합니다. 자, 거부 결정 통지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처리 결과를 거부할 때,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쵸? 거부 이유와 구체적 절차죠.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그다음 증명서요. 처리 결과를, 그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 결과를 허가서, 신고 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합니다. 다음 전자문서의 출력이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가령 이런 거죠. 뭐 위변조 방지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출력한 문서의 진위 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력한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 등을 했을 때, 다음에 이런 사항의 조치를 해서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로 봅니다. 따라서 요 전자문서 출력 같은 경우요, 이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 출력한 경우 이때 공문서로 준용하는 이유 사항이 있죠. 공문서 준용. 이때 첫 번째 위변조 방지, 그 다음에 출력한 문서의 진위 확인 조치, 이때 공문서로 준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출력한 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죠.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요. 그 다음에요, 출력 그 전자문서 종류를 고시하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요,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 공시하죠. 해당 기관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처리 담당관 명시해야겠죠. 행정기관의 장은요, 그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나 그 민원 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 진행사항 통지, 처리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 그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안내합니다. 무인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 발급이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서 민원 문서 발급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문서 성립 요건이죠. 문서 성립 요건. 이건 기출 됐으니까, 기출 됐지만 그래도 봐야겠죠. 문서, 공문서. 자, 문서의 공문서 개념, 문서의 공문서 개념, 목차, 문서의 공문서의 개념. 자, 문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차 잡죠. 문서의 성립, 그 다음에 문서의 효력 발생. 여기서 효력 발생에서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가 있죠. 기억나는 거 표백주의 다 써요. 발신주의, 또 뭐 있죠? 도달주의, 그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죠.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1번 원칙, 도달주의 원칙이죠. 좋습니다. 다음 공고문서 발생, 그죠? 이런 것들. 자, 문서 개념입니다. 문서의 개념. 문서는 뭐죠? 일반적으로 그죠? 사람의 의사, 사물의 형태, 관계 등을 문자, 기호, 숫자 등을 활용해서 종이 등의 매체에 기록, 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기관의 의사도요 문서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행정상 공문서라는 것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에 접수한 문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행정상 공문서라 하면요 행정기관 또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뜻해요. 자, 문서 성립이요? 일단 성립 요건 적어야겠죠? 성립 요건. 자, 첫째, 성립 요건이요. 누가? 행정기관에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겠죠. 둘째,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표시. 셋째,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겠죠. 넷째,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 자, 효력 발생이요. 이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 표백주의요. 문서 성립한 때, 그죠? 결제로서 문서의 작성이 끝난 때 효력 발생한다는 견해고요. 발신주의요. 성립한 문자가 상대방에게 발신할 때 효력 발생한다. 빼먹은 게 요지주의가 있네. 요지주의요. 요지. 네.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안 떼죠. 도달주의요. 자,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죠. 여기서 도달이라고 하면요.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 범위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그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의사표시와 행정업무 효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문서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 원칙한다고 했죠. 효력 발생 시기요. 1번 원칙. 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전자문서는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도달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서는요. 그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그 고시나 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5일 경과 한때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이요. 행정절차법의 경우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로부터 14일의 경과 그 효력 발생입니다. 자, 됐죠? 그렇습니다. 명상회의. 요거는 뭐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정의,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사용 신청해야죠. 네, 그런 것들. 이건 뭐 넘겨도 될 것 같고요. 결제 개념과 기능이에요. 자, 결제 개념이요. 자,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죠? 권한이 있어야 돼요. 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나 보좌기관이 하는 것은 결제가 아니죠. 어쨌든요.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가 결제죠. 자, 결제의 종류입니다. 좁은 의미, 의 결제, 그 전결, 대결이 있죠. 자, 결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가 주로 행정기관의 장이 되겠죠.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좁은 의미의 결제라고 하고요. 전결이란 것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제권을 위임받은 자, 뭐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겠죠. 가 하는 결제를 말하고요. 대결.
대결은요, 결제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 사유로 결제할 수 없는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제를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 효과는요, 자, 문서에 문서는요, 해당 문서에 대한 전자결제 서명, 결제권자의 서명이죠. 전자문서나 전자이미지 서명, 행정전자 서명 포함이죠. 그 결제권자의 서명에 의한 결제가 있음으로써 성립해요. 자, 결제는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요건이죠. 예, 결제 없으면 문서가 성립되지도 않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성립되기 위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자, 다음이요.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 서식의 개념, 목차 잡아야겠죠. 이것도 기출이니까. 서식의 개념, 그 다음에 서식의 종류, 그 다음에 서식의 승인, 그 다음에 뭐죠? 아이고, 됐죠? 서식의 승인. 그 다음에 서식 개념이요.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거죠. 업무와 관련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상 필요사항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하는 일정한 형식이나 업무 용지를 말하죠. 다시 서식이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상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 또는 그 업무 용지를 말합니다. 종류요. 일단 법령 서식이 있고 일반 서식이 있죠. 일반 서식은 법령 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하는 거고, 법령 말 그대로 법률이나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조례, 규칙이죠. 등 법령에 정한 서식을 말하고요. 일반 서식은 그 외의 서식이죠. 자, 서식의 승인. 그럼 승인 기관이 누구죠? 승인 기관이요. 자, 일단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개정하는 서식, 행정안전장관이겠죠.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개정하는 서식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그리고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개정한 서식, 중앙행정기관의 장의하겠죠. 그 다음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개정하는 서식,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죠. 장의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승인의 신청 및 신청 서식의 통보요. 승인 신청서 제출해야겠죠. 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행정기관의 장은요, 입법 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 서식 초안을 첨부해서 문서로 승인 신청을 합니다. 문서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서식 초안은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작성하고요. 다음,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 둘 이상의 기관이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요,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 신청하죠. 자, 승인 서식의 통보요. 승인 기관이요, 서식을 승인할 때에는요, 서식 목록과 승인 서식 안을 첨부해서 문서로 승인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6번 승인 서식 통보까지 봤고요. 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상 결제받은 문서 수정. 그죠? 결제받은 문서의 수정. 그죠? 결제란, 그죠? 해당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 결정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죠. 따라서 문서는요,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제함으로써 문서가 성립됩니다. 결제는 문서 성립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요건이다. 그렇죠? 그러나 자, 기관의 장 또는 결제권을 위임받은 자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급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서명을 받는 것은요, 결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좁은 의미의 결제에 해당하지 않죠. 이건 그냥 전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결제받은 문서의 수정은요, 원칙은요, 결제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그죠? 결제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제를 받아 시행합니다.
근데 종이문서의 경우 그렇죠?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오류의 정정이나 경미한 사항이다. 그러면 자,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는 글자 중앙에 가로로 두 손을 그어서 삭제 또는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요. 문서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곳에 서명 날인하고요. 문서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다. 그 줄의 오른쪽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 표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자, 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한다. 그 줄 오른쪽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관인으로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식행정 개념과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이거는 뭐 어제 한참 봤던 건데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요. 자, 지식행정의 개념이란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나 행정업무, 그죠?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해서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 행정이죠. 그래서 지식행정이란 것은 다시 말 개념적으로 자, 행정기관의 뭐요? 행정정보, 그다음에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 이용입니다. 를 통해서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서의 행정이죠. 그러면 정책의 품질,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창출이나 공유, 활용 과정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포괄하죠. 자, 지식행정의 활성화입니다.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그 다음에 행정 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정책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획 세워야겠죠.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이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요.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해요. 하여야만 해요. 근데 어떤 사항을 포함하냐면 그 계획에는 첫째, 지식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을 들어가겠죠. 지식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 둘째, 지식행정의 담당자를 지정해야겠죠. 그렇죠? 셋째, 자, 연구 모임, 그 다음에 그 외 지식정보 수집 관리 활용 방안 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셋째,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 보상 방안이죠. 넷째, 행정지식관리 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식관리 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네. 이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이거죠. 자, 다음이요.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이에요.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죠?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요.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 다음 행정지식관리 시스템과 정부 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활용 실태의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다음 지식행정 우수 사례 발굴이나 포상에 관한 사항, 다음 분야별 전문가의 질의에 답변하는 운영 방식 등 전문 지식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죠. 그 밖에 정보 지식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됐죠?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에 관한 다음에 모두 답하시오. 1번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그 대상과 안내 및 처리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일단 사전심사 청구겠죠? 그래서 뭐 제가 일단 사전심사 볼게요. 사전심사 청구 등이요. 그래서 사전심사 청구요. 그 다음에
사전심사 대상 민원이겠죠. 그 다음에 대상 민원 종류 게시 및 민원 편람수록이겠죠. 그 다음 관계 기관의 장 협의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이요 결과 통보. 그 다음이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죠. 그 다음이요 사전 심사 청구 처리 결과입니다. 일반적 그죠? 민원 처리 절차 준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처리 기간이요. 처리 기간 30일이죠. 기준 30일입니다. 그래서 처리 기간 30일 미만 처리 기간이고 30일 이상 이 민원인 경우는 30일 이내고요. 자, 구비 서류. 구비 서류를 어떻게 해요? 최소화한다는 거죠. 자,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 서류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사전 심사 청구 후에 정식 민원 접수되었다. 그 이미 제출한 구비 서류 추가 요구 안 한다. 그 다음에 기간 단축 처리죠. 네. 신속히 처리하라는 겁니다. 기간 단축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전 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기간 단축 처리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사전 심사 청구 민원인은요 법정 민원 중에 신청에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사전심사요. 민원인은요 법정 민원 중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 민원이요. 첫째, 법정 민원 중 그죠?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그 토지 매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입니다. 법정 민원 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토지 매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입니다. 둘째, 행정기관의 장애, 거부 처분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에 따라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이죠. 그 민원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요, 3번 대상 민원 중 대상 민원 종류 게시고요. 민원 편람수록이요. 행정기관의 장은요.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 편람 수록합니다. 그 다음 관계기관장 협의죠.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어떤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죠. 그 다음 당연히 결과 통보해야 됩니다.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죠.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민원인의 규책 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자,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겠죠? 행정기관의 장은 이게 중요해.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해야지.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처리 결과 자, 일반적 민원 처리 절차 준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민원사항의 접수나 서류의 보완이나 민원서류 반려,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 등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합니다. 자, 처리 기간이요. 처리 기간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 기간이라고 그랬죠. 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요 30일 이내로 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 처리 기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구비 서류는요 행정기관의 장은요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죠.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되었을 때는요 이미 제출한 구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또 안 되고요. 자, 기간 처리는요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죠? 네, 1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무관리론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hortstudy.com 이름도 외우기 쉽습니다. short 플러스 study. 그래서 shortstudy. 여러분 정말 훈련은 shortstudy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